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동 긴장감과 경제 지표 혼조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4일 운명의 분수령을 맞이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 매수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고려아연 주가와 청약률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3일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보복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천연가스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한국산에는 최대 3%의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이 중동 긴장감과 경제 지표의 혼조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금요일이지만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약간 혼조세 보이다가 지금은 다시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네. 연휴 이후에 굉장히 반가운 빨간불인데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생각보다- 초치는 소리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좀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파란불 켜고 있었잖아요. 초반에. 물론 지금도 아침이지만 초반에는 파란불 켜고 있다가 지금 빨간불 들어온 게 외국인들 딱 수급인데 지금 딱 300억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300억을 팔고 있었고 초반에는 300억을 팔고 있었고 지금은 300억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굉장히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이게 주 초반 후반 굉장히 좀 지루했잖아요. 이게 징검다리 연휴 때문에 조금 지루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까지는. 그리고 제가 전략을 여러분들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시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의 전략은 여러분들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만약에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이슈들 있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고요. 두 번째,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관련해서도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관망.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의 전략은 매수, 매도, 관망 포지션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장을 좀 확실하게 전략을 모호하게 취하시면은 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갔으니까 단순하게 따라잡아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잡을 것인지 물론 오늘 금요일이지만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미용기기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나오는 상태이고요.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빗썸 이슈로 뭐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네. 금요일 날 빨간불이어서 기분은 좋은데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제기되면서 유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이거 이슈가 좀 부각됐는데 사실 국내 시장 굉장히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상승으로 전환된 것도 조금 신기할 정도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게 없었던 부분이 아니고 있었던 부분에서 항상 이제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조용할 때 매수하고 상승이 나오면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타격에 따른 그런 국제 유가가 좀 폭등을 했어요. 5% 이상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로 미국 서비스업 그리고 고용지표 호조 등 그런 불안 기대가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투자들의 시선이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재한 그런 시장의 모습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좀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좀 밝히면서 유가 폭등에 따른 그 물가 상승의 우려가, 물류도 마찬가지지만 뭐 물류는 오늘 아침에 보셨겠지만 속보로 해결이 됐어요. 이거는 뭐 진행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석유시설 관련해서 지금 물가 폭등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간밤에 이제 WTI 선물 11월 인도분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3.61달러, 그러니까 5.15%좀 올라서 배럴당 73.71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WTI 선물 가격이 지금 보면은 이달 들어서만 지금 3거래일 동안 8.13%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유가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노이즈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텍사스유, 브렌트유 뭐 하루에 5%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국내 정유주나 가스주 지금 사는 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사신다면 전략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부각이 됐어요. 바닥에서 좀 잠잠하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추이가 시작이 돼버리면 뭐 비중을 조금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다시 이제 매수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물류는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 관련해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된 만큼 이게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는 맞는데,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올라가요. 뒤를 안 보고 그냥 움직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조금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라라고 조금은 애매하지만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작게 좀 접근하시는 방식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접근하실 때는 대장주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중앙에너비스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중앙에너비스 관련해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순환매 관점에서
기회는 여러분들 항상 나와요. 석유 관련해서든 뭐 에너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무조건적으로 이게 대장을 자리 잡고 가는 섹터보다는 순환매 관점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움직이지 않은 그런 섹터들까지도 좀 확장시켜서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에너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미용기기입니다. 전문가님, 미용기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거든요. KBT야 믿고 가는 건데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오늘은 이제 휴메딕스 관련돼서 좀 이슈가 나왔는데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휴메딕스 하면은 뭐 저도 이제 좀 언급 드렸던 그런 종목 기업이기도 한데요. 뭐 2003년에 좀 설립된 휴온스 글로벌 그룹의 에스테릭 전문 기업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56%가 에스테틱 부분에서 좀 나왔고 43%는 위탁 생산 부분에서 좀 발생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포인트 잡아서 좀 보실 게 필러예요, 필러 중심으로 이제 에스테틱 부분 매출이 글로벌 시장 확장과 좀 함께 성장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미국도 미국인데 중국이나 브라질에서 성장이 좀 굉장히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필러 매출만 보더라도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이 632억 원으로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필러 수출 확대에 따라서 재평가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증권사의 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도 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화장품은 부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의료기기, 미용기기가 안 움직였다라는 소리는 아닌데 화장품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 좀 답답하게 나오고 있는 박스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매물대만 잘 돌파가 나오고 한번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은 뭐 굳이 의심할 필요 없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미용기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짚어주신 내용들처럼 뭔가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내가 화장품도 그럼 같이 보면 좋은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화장품은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진입하시는, 제가 뷰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이슈 나왔던 게 토니몰이죠. 토니몰이 관련해서 기존에 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 했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로 좀 옮겨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ODM, OEM 업체들 관련해서 좀 바라보시고, 지금 중국향 매출을 좀 벗어났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화장품, K뷰티가 유행하니까 모든 종목들이 가겠지라고 접근하시는 방식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가고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또 못 가요.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추시고,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는데 중국향 매출 좀 벗어난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아마존이나 이런 매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 옥석 가격을 잘 해서, 사실 시장에서 힌트는 다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바닥권에서 접근하시는 방식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미용기기 그리고 화장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가상화폐입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최근에 이 빗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나스닥 상장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아무래도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있어서 나스닥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뚜껑 열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쿠팡도 그랬고 항상 야놀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뚜껑 열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인데, 어쨌든 이제 상장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임시주총을 진행을 했어요. 지난 30일에 임시주총을 좀 진행을 했는데 미국에서 나스닥 상장을 좀 검토하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질문에서 한국, 미국 열려있는 시장은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스닥이 안 된다라고 해도 한국에서 상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무조건적으로 나스닥 상장하겠지. 물론 하면 좋겠지만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대응하실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내년 하반기 상장을 좀 목표로 IPO를 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진 주관사는 좀 삼성증권입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번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자체가 연달아서 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오늘 비선 관련해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T사이언티픽인데요. 아까 상한가 좀 달성을 했다가 지금 좀 풀어낸 그런 상태예요. T사이언티픽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비선 코리아 지분을 7.17%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바라보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굉장히 좀 잠잠한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불안정하고 화폐에 대해서 신임을 많이 갖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잃어버린다면 가상화폐가 당연히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재선 관련해서도 미국 선거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 이슈가 좀 잠잠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상화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여러분들 많이 빠지는 것처럼 코인 관련해서도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좀 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STO도 이 법제화 이슈로 네. 들썩이고 있는 마당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옥석 가리기, 이번에는 가상화폐 쪽에서 어떤 종목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가상화폐랑 STO는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STO 보실 분들은 STO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되고, STO는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핑거, 그리고 갤럭시 어머니트리, 뭐 K옥션, 서울옥션 같은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상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그냥 가상화폐 투자하시고,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올라간다 그래서 관련주도 물론 뭐 이슈가 있지만 오늘의 가상화폐를 제가 다루는 건 여러분들 가상화폐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련된 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빗썸 상장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탁 찍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빗썸 상장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탁 찍어서 그냥 매수하시는 전략. 단순하게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딱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가상화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상화폐에 투자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가상화폐가 많이 빠졌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도 보시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투자는 항상 영역을 나눠서 대응을 하시고, 지금 가상화폐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오늘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빗썸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전반적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좀 바라보시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STO, NFT 이런 것들은 다 나눠서 여러분들 뭐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상화폐, NFT, STO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머릿속에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을 예시로 좀 들어드리면 작년에 여러분들 전기차 나올 때 어땠어요? 전기차 나올 때 그냥 전기차 배터리 만든다 그러면 다 올라갔습니다. 얘가 전고체인지 음극재를 만드는지 양극재를 만드는지 충전소를 만드는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나요? 아, 전고체가 제일 좋네? 음극재가 제일 필요한 거네? 하면서 양극재가 필요한 거네? 옥석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되고 가장 필요한 것만 상승이 나왔잖아요. 충전소는 이런 것들은 가다 말고 좀 쉬고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죠. 옥석 가리기는 어느 순간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 완벽하게 뭔가 사람들 머릿속에 이 개념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잡아서 진행을 하신다면 향후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어떨까. 어쨌든 지금은 완벽하게 개념 자체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종목이 대장일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섹터는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중인 섹터들 모두 챙겨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해운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저희가 그 미국 파업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네. 파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종료가 됐어요. 근데 오늘 해운주 관련해서 좀 하락 중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미국 동부 그 항만 관련해서 지금 파업 사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거 하루만 딜레이가 돼도 6조 규모라고 지난주에 좀 언급을 이번 주죠. 드렸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다운되는 게 운임 인상 기대감이 좀 축소된 것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다운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해운이든 조선이든 이게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바닥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인 알파 요인으로 운임 상승을 기대했던 거지, 이 기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임 인상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없던 게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지,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운임이 올라간대 아마 머릿속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운임 자체가 인상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신조선과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고공행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실 필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항상 이제 조선이나 해운주 말씀드릴 때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이런 파업 상태가 좀 마무리됐다는 건 해운주 오늘의 단기적인 하락이 나와서 이거는 안 좋을 수 있는데요. 시장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적인 경기에 봤을 때는 좋은 거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 이슈가 됐던 게 뭐죠? 처음에 파업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증가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도 비컷한 거 이것 때문에 좀 실패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주 오늘 뭐 쉬어가는 거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해운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님 네. 어느 정도 말씀 주신 것들 때문에 안정이 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번 파업만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적잖게 당황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그분들은 나오셔야죠. 파업 보고 들어가셨는데 파업이 끝났다. 그럼 나와야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깔끔하게 여러분들 내가 투자한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아마 오늘 뭐 질문 굉장히 좀 날카롭게 해주셨는데, 오늘 떨어지고 4% 빠지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그럼 중장기로 끌어가야지. 애초에 포지션이 단기셨기 때문에 손절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근데 이건 투자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어가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단기적으로 퐁당퐁당 뛰어가는 섹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투자 관점 전략적으로는 지금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50대 50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6조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방치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류가 멈춰버리는데, 세계의 물류가.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투자 관점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해서 포트를 재정비해서 들어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던지, 아니면 향후에 지금 전략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현 시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바로 분석하고 또 전략을 세워보는 급등 바로 이 주식 시간입니다. 급등 종목만을 검색하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만의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바로 급등 중인 종목들 쏙쏙 골라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대망의 첫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대망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대화제약. 좀 먼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흥구석유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도 좀 봐드리고 삼양도 좀 받을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화제약이 오늘 좀 급등하는 거는 마시는 항암제 소식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항암제 좀 소식이 나오면서 세계 2위 제약시장 중국을 좀 공략화한다, 본격한다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일단 뭐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 유방암까지 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직전에 이제 좀 거래량이 여러분들 좀 터졌다가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일봉도 장대로 딱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화제약 관련해서 지금 항암제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중국에서 2위예요. 중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제약 시장 관련해서 규모로 봤을 때 여러분들 2등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엄청난 매출 증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직전에 이제 거래량도 한번 동반이 됐고 이번에 거래량도 또 한번 좀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단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좀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바닥권에서도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형이 지금 나오고 눌림에서 지금 바로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5,000원 직전 고점을 좀 넘겨주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로 오늘 오전에 이거 이슈 근데 이게 못 잡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그냥 바로 떠버렸거든요. 이슈 나오면서 그냥 바로 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종가 구간 전략적으로 이 자리가 좀 유지되는지 지금 13,780원 지나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좀 지지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 십자 라인을 한번 만드는지 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 추이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고 기간 매수도 잘 붙고 있고 근데 지난 이거 21년도부터 보시면은 코로나 때 살짝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요. 이거 15,000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지금 자리 잘 넘어주면 2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진입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좀 급등이 나온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올라갔으니까 오늘 나는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다음에 눌림이 나오면 한번 잡아줘야겠다. 이런 식의 접근이 중요하겠다. 저는 여러분들 개인 트레이딩, 개인 매매를 여러분들 15년 했잖아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급등이 나오는 거 꺼진 불도 다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뭐 이 맥락 오늘 이슈 말고도 전반적으로 금리가 지금 어떻죠? 다운되는 인하되는 시기에서는 당연히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유동성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좀 강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 와중에 이 시장에 공약이 나왔다. 매출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살펴볼 종목은 이제 LK 삼양이라는 종목도 오늘 아침에 좀 거래가 살짝 좀 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각 수렴형. 이거 아침에 오전에 저랑 방송 같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직전에 LK 삼양 좀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LK 삼양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분들 메타에서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타에서 스마트 안경을 좀 공개를 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최근 이슈기 때문에 수급이 좀 살아있죠. 오라이언 관련해서 그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살짝 반짝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게 공개한 날 반짝 상승이 나왔다가 이게 눌려버리니까 살짝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셨을 건데 추이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게 생각처럼 여러분들 뭐 AR, VR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거 살짝만 껴도 그냥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뻑뻑할 정도로 목이 아픈데 이건 그냥 안경만큼 여러분들 나왔고 굉장히 좀 가볍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다. LK 관련해서 삼양 또 이 관련주이기 때문에 흐름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삼각 수렴형 뒤에 거래량이 살짝 지금 붙는 상황입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매수를 좀 하셨던 분들은 전략적으로 2,400원에서 500원 직전 고점이죠. 항상 여러분들 삼각 수렴형은 매도를 언제로 잡는다? 직전 고점을 1차적으로 잡고 저 자리에서 절반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끌어가시는 전략 취하시면 되는데, 이 수렴형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제가 이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수렴형 여러분들 만든 길이만큼 상승이 나와요. 이 길이만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3,000원까지 사실 지켜보셔도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매물만 잘 소화해주면 한번 또 시원하게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 거의 근 1년 동안 여러분들 여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바라보시면 좋겠다. 향후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찍혀준다라고 한다면 3,000원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자. 다만 이거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화제약과 좀 다른 맥락으로요. 이거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조금 시장에 익숙하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종목을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죠? 단순하게 여러분들 업종 공부를 하고 뭐 반도체 기판이 이게 필요하고 2차전지가 배터리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 보는 것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 이거 앵커님께 살짝 질문해 드릴까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식을 공부한다는 네. 의미요. 글쎄요, 뭐 수익을 내기 위한. 업종을 공부한다 음, 라고 다가가잖아요. 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력에 대해서. 사람마다 여러분들 성격이 다르듯이 주식도 그 모든 섹터가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거기 있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잖아요. 그 점을 기억을 하시고 세력들의 특성을 내가 파악을 1차적으로 해야 내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매도를 잡으시더라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삼각 수렴형 자체가 여러분들 수렴한 길이만큼 상승 나오는 건 맞아요. 그 직전 고점에서 절반 덜고 나머지는 끌어가는 게 맞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 매도를 못 잡아서? 아니요. 일반적으로 지금 LK 삼양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꼬리를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 있고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좀 적은 종목이 있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 주식의 특성, 즉 세력의 특성입니다. 맞죠?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걸 들어가셔도 되지만 조금 천천히 하는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매도를 완벽하게 2,475원 직전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두세 호가 정도 낮춰서 매도를 하시면, 이건 또 팁으로 말씀드린 건데, 매도를 생각을 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매도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지금 이 시각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분석하고 또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대화제약이나 LK 삼양 등 전문가님께서 바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맛있는 항암제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모두 10%가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우리 검색기에서 다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바로 다음 종목들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계속 급등하는 종목들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 골라주실 건가요? 지금 석유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에너지 어, 중에서 일단은 좋습니다. 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잘 가는 게 흥구석유거든요. 그러니까 흥구석유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관련해서 흥구석유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으실 건데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또 배가 아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조용할 때 항상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이슈가 나올 때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지금 직전 고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000원 상단 오늘 살짝 좀 찍긴 했는데요.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흥구석유도 흥구석유지만 여기 지금 한국석유라는 게 있어요. 한국석유도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건데 흥구석유를 많이 떠 있어서 매매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국석유 보시면 된다. 이전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어쨌든 21,000원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나올까 말까 구간이잖아요. 아직 자리 자체가 여러분들 직전 고점까지 이만큼의 지금 갭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석유 관련해서 체크를 하시고 에너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여러분들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슈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한국석유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 뭐 하나 더 체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에코프로 관련해서 궁금 많이 하실 거예요. 에코프로. 제 에코프로 관련해서 제가 직전에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지금 상승 후에 여기 눌림목 박스를 살짝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 딱 한 자리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자. 지금 테슬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지금 반등이 나온 건데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아직은 좀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상승을 좀 이용을 해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좀 타고 있다가 5일선을 살짝 좀 이탈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2차전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끌어가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표를 뭘 보셔야 되면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가 5일선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 장대 양봉 정도 하나 정도 딱 자리 정도는 있어요.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 흐름을 좀 봐주시고 이 자리도 에코프로도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10만 원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비중을 줄이시고 수익을 확보하시는 전략 혹은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끌고 오셨다가 좀 손실이신 분들도 10만 원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살짝 줄이시고 다시 눌릴 때 잡아서 끌어올라오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급등 중인 종목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에너지주가 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셨습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함께 살펴봤는데요. 모두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흥구석유는 지금 16%가 넘는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검색기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 같이 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어떤 급등주를 보여주실 건가요? 지난주가 아니죠. 자꾸 이거 휴무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자꾸 지난주라고 말씀드리는데 그제 네. 이슈가 나왔던 이제 덤핑 이슈가 좀 있었죠. 지금 시장이 호재에 굉장히 좀 약하고 맞아요. 악재에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동 리스크도 있는데 이제 미중 갈등까지도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게 알맥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치고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딱 체크가 이제 포착이 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침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상승분을 살짝 좀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윗꼬리가 지금 달려 있긴 한데요. 아직도 추이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여러분들 끝날 부분이 아니고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370%가 넘는 그런 반덤핑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 소식을 좀 전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미중 갈등 그리고 지금 물가 관련해서도 비철금속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이죠. 그 점을 좀 바라보시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 조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2,000원 구간을 좀 회복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기 때문에 오늘 조일 알루미늄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뭐 남선 알루미늄도 같이
좀 움직였다가 지금 음봉으로 빠지죠. 이게 자리를 못 잡고 역배열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올라오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뭐 한 종목 한국석유를 말씀드렸듯이 알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리를 잡아놨어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튀어나오는 그런 자리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이 구간, 앞서서 이제 종목들 조일알미늄이나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힘이 좀 부족하고 힘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필요한데 얘는 자리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맥 같은 경우 동시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리를 지금 잡아놨어요. 120일선 상단에서 좀 잡아놨기 때문에 알맥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눌림목을 좀 이용해서 매매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비철금속 관련해서 특히 알미늄 관련해서 반덤핑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검색해 잡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이슈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 그리고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지금 시장 지루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지루하실 수 있어도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급등 중인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위중 갈등으로 현재 중국의 300%가 넘는 덤핑을 또 산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이슈가 있는 만큼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종목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저희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아, 이게 다 찍어드리는데 수익을 못 내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방산. 네. 방산. 네, 방산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조금 굉장히 좀 취약해요. 노이즈에 좀 푹 담궈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미중 갈등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니 한일단조라는 종목도 방산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직전에 이제 매수하셨다가 손실 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항상 이게 이슈 나올 때는 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꼬리 달고 또 밀리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궁금이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오늘 양음양 패턴이 지금 나오는 상태이다. 오늘 고가놀이까지 여러분들 나왔고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121선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관련해서 분쟁 격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오늘 에너지도 움직였습니다. 방산은 다소 좀 저조한 상황이고 거꾸로 방산이 여러분들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좀 쉬었고요. 지금 뭐 이틀 하루 걸쳐서 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 흐름 양호하고 오늘 종가까지 만약에 2210원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접근 가능하신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산주까지도 좀 다뤄봤으니까 오늘 전략적으로 좀 종가 베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체크하시던지 아니면 오늘 뭐 금요일인데 굳이 방산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신다면 월요일 시초에 좀 접근하시는 그런 방식도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들 검색기 통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오늘 금요일이지만 어쨌든 아주 기분 좋은 빨간불입니다. 네. 또 연휴 쉬고 와서 그런지 에너지도 좀 비축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바이오다임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이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괜찮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앞서서도 여러분들 거래가 붙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짭짤하게 챙기실 수 있다. 이 점에서 좀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바이오다인이 어떤 기업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지금 WHO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다인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포착이 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바이오다인은 이제 액상세포 검사 장비, 그러니까 암 진단 키트, 시약 키트를 좀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전 세계 1위 이제 체외 진단 업체 로슈가라는 게 있어요. 로슈가 이제 바이오다인의 블로잉 기술을 좀 도입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일단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바이오다인이 이제 블로잉 기술을 세포 진단 이외에 다른 진단법에도 좀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로슈에서 받을 그 수익이 연간 최소 1,500억 원을 좀 웃돌 것으로 좀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약바이오 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매출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업이익적인 부분. 항상 재무가 마이너스가 빨간색이 좀 많이 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입니다. 최소 계속적으로 찍혀준다고 한다면 회사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기업을 좀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제가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꼼짝꼼짝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인데 5일선 이탈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양봉 흐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대가 23,150원인데요. 23,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 2차 목표가는 26,500원, 손절 라인은 21,000원 좀 제시해드리고 이거 지금 주봉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신고가예요, 신고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급이 붙어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눌렸다가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인 지금 상승을 좀 노려보시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바이오다인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수혜가 예상되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현재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죠?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전략에 금요일인 만큼 전반적으로 만약에 시장을 좀 대응하신다면 금요일이고 수급이 좀 불안정했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지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로 한 주 넘기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 이슈에 좀 대응을 하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철금속 방산주까지도 좀 체크를 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갑니다. 그 시장이 여러분들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서 다음 주를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에너지, 미용기기 그리고 가상화폐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바이오다인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금요일인 만큼 방어적인 대응을 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개별 이슈에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